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있는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어린 시절 에세이 중에서요. 읽어볼까요? 나는 1920년대에 쓴 자전적인 작품 안전통행증에서 나를 존재하게 한 삶의 상황들을 분석한 바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책은 당시 흔히 저지르는 잘못인 불필요한 허식을 부리는 바람에 망치고 말았다. 이 에세이에서 그 책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애써보겠지만 그 일부를 얼마간 다시 언급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구력으로 1890년 1월 29일에 모스크바의 오루제이니 골목 신학교 건너편에 있는 리진의 집 건물에서 태어났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 기억에 신학교 공원에서 유모와 함께했던 가을 산책과 관련된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 낙엽더미 밑에 흠뻑 젖은 작은 길들, 연못들, 신학교에 쌓아 올린 언덕들과 페인트 칠한 Y형 가로대들, 깔깔대는 신학생들이 긴 휴식 시간 동안 벌인 시합들과 큰 싸움들이. 신학교 정문 바로 맞은편에는 마차를 대는 마당이 있는 2층짜리 석조 건물이 있었고 바로 그 건물 출입구 상부 둥근 지붕의 아치에 우리 집이 있었다. 나는 유아기에 대한 느낌들은 놀람과 환희의 요소로 이루어졌다. 동화의 색채 속에서 그것들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한 두 개의 중심 이미지로 모아지곤 했다. 바로 카레트니 랴디에 있는 마차 차고지에 박제된 곰의 이미지, 그리고 둔탁한 저음의 목소리와 함께 둥근 어깨, 덥수룩한 수염을 지닌 선량한 거구인 출판업자 P.P. 콘찰롭스키의 이미지, 즉 그의 가족과 그의 아파트 방행들에 걸려있던 연필이나 펜, 먹물로 그린 시로프 브루벨, 나의 아버지 바스네초프 형제의 그림들 이미지로. 집 근방은 아주 미심쩍은 곳, 뜨베르스카의 얌스카의 거리들, 투르바, 치베트네이 가로수 길의 골목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늘 내 손을 잡고 나가려 했다. 당시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과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부모와 유모는 집에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잡다한 무리들로 둘러싸이기 일쑤였다. 정오에는 기병 현병대가 즈나멘스카야 병정의 야외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곤 했다. 나는 근처 가로수길의 불황자들, 그들의 삶과 히스테리 등의 세상과 이웃해 살면서 거린들, 떠돌이들을 접하다 보니 너무 일찍부터 여성에 대해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의 무서운 연민을 갖게 되었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보다 더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연민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민은 일생 동안 지니게 되었다. 부모님은 나보다 일찍 돌아가실 것이므로 당신들을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기 위해 나는 들어본 적 없는 빛나고 유례없는 놀라운 어떤 일을 이뤄내야만 했다. 내가 3살 때 우리 가족은 중앙우체국 건너편 마스니츠카야 거리의 해와조각 건축 전문학교 건물에 부속된 아파트형 관사로 이사했다. 그 아파트는 학교의 본관과 떨어진 마당 안 겨체에 있었다. 고색 창연한 아름다운 본관은 많은 점에서 놀라웠다. 1812년의 화재는 이 건물을 피해갔다. 100년 전 옛가젤이나 여제 통치기에는 프리메이슨 지부의 비밀 은신처 역할을 했다. мя스니츠카야 거리와 유시코프 골목이 만나는 모퉁이로 둥글게 나있는 이 건물 측면에 원주들이 세워진 반원형 발코니가 있었다. 널찍한 발코니 공간에 자리 잡은 벽감은 벽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학교 강당에 연결되어 있었다. 멀리 철도역까지 뻗어 있는 мя스니츠카야 거리의 나머지 구역이 발코니 위에서 구석구석 다 보였다. 1894년에 건물 거주자들은 이 발코니 위에서 알렉산드르 3세 황제의 유해 운구 의식을 구경했고 그 2년 뒤에는 니콜라이 2세의 즉위 때 거대한 대관식의 각 장면들을 구경했다. 미술학교 학생들과 선생들이 발코니에 서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안고서 발코니 난간 옆 군중 속에 계셨다. 어머니 발밑에는 깊은 시면이 입을 쩍 벌리고 있었다. 시면의 바닥에는 모래로 덮인 빈 거리가 호흡이 멎은 채 행렬을 기다렸다.
군인들은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크게 구령을 외치며 부산스러웠지만 구령 소리는 위쪽 발코니 구경꾼들의 귀에까지 들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마치 늘어선 군인들의 대열 때문에 자갈 도로에서 보도 가장자리로 밀려난 숨죽인 도시민들의 침묵이 바닷물을 흡수하는 모래처럼 소리를 남김없이 삼키고 있는 듯했다. 종소리가 침울하고 느릿느릿 울려 퍼졌다. 머리 위로 치켜든 손들이 바다를 잃었고 그 물결은 멀리서 밀려들어와 우리를 지나가며 너울댔다. 모스크바가 모자를 벗고 성호를 긋고 있었던 것이다. 조정이 도처에서 울리기 시작한 가운데 끝없는 행렬의 선두, 부대들, 성직자들, 검은 덮개와 술로 덮인 말들, 믿을 수 없게 화려한 유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라운 다른 의상을 걸친 의정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행렬은 계속 이어졌다. 건물들의 정면은 폭이 넓은 크레이프 광장 조각으로 덮이고 검은 덮개가 씌워진 채 조기가 축 처진 모습으로 걸려 있었다. 웅장하고 화려한 분위기는 해와 조각 건축 전문학교의 본질적인 부분이었다. 학교는 황실 궁정 부처의 관할하에 있었다.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이 후견인으로서 학교의 식전과 전람회에 참석하곤 했다. 대공은 마르고 호리호리했다. 아버지와 세로프는 스케치북을 모자로 숨긴 채 대공이 참석하곤 했던 골리친가와 야쿤치코프가의 저녁 모임에서 대공의 캐리커처를 그리셨다.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 작은 정원의 쪽문 맞은편 마당에는 별채, 각종 사무소와 헛간 가운데 곁채가 두드러졌다. 곁채 아래쪽, 지하층에서는 방금 만든 아침 식사를 그릇에 담아 학생들에게 내놓았다. 계단에는 항상 돼지비계 조각을 밑에 깔고 구운 삐로그와 튀긴 커틀렛의 연기가 자욱했다. 그 다음 층계참에 우리 아파트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 그 위층에는 미술학교의 사무원이 살고 있었다. 다음은 그 이후 50년이 지나, 즉 얼마 전이었던 최근 소비에트 시기에 N.S. 로디오프의 책 톨스토이의 삶과 창작에서 모스크바 120쪽에서 읽은 1894년에 관한 대목이다. 이렇다. 11월 23일에 톨스토이는 딸들과 함께 해와조각 건축 전문학교 건물에 있는 화가 에로프 파스테르나크의 집에 갔다. 이 학교의 교장인 파스테르나크의 집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듣기 위해서였다. 콘서트에서는 파스테르나크의 아내와 음악원의 두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아이브이 그리즈말리, 첼리스트 A.A. 브란두코프가 참가하고 있었다. 작은 실수 하나만 빼면 이 대목은 모두 사실이다. 당시 이 학교 교장은 아버지가 아니라 리버프 공작이라는 건 말이다. 로디오노프가 기록한 그날 밤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날 나는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달콤하면서도 가슴을 저미는 듯한 고통을 느껴 한밤중에 깼던 것이다. 나는 울적하고 두려운 마음에 고함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음악이 내 울음소리를 삼켰기 때문에 나를 깨운 그 삼중주 파트의 연주가 끝난 다음에야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방 한가운데에 처진 커튼 너머에 누워 있었는데 그 커튼이 젖혀졌다.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시고는 내게 몸을 구부려 금세 나를 달래셨다. 그리고 아마도 나를 손님에게로 데리고 나간 듯 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열려있는 문을 틈을 통해 거실을 보았거나 거실이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촛불은 담배 연기 때문에 눈이 따끔거린 듯 속눈썹을 깜빡이며 바이올린과 첼로의 붉게 오칠한 나무판을 밝게 비추었다. 그랜드 피아노가 검게 빛나고 있었다. 남자들의 프로코트도 검게 빛났다. 숙녀들은 꽃바구니들에서 튀어나온 명명일 꽃들처럼 어깨를 드러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노인 두세 명의 백발이 담배 연기가 만드는 고리들과 한데 섞여 있었다. 나중에 나는 그중 한 노인을 잘 알게 되어 자주 보게 되었다. 그는 화가 니콜라이 개였다. 또 다른 노인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런 것처럼 내게도 평생 남게 되었다. 아버지가 그의 작품 사파를 그리셨고 그 댁에 찾아가시곤 했으며 그를 존경하셨기 때문에 특히 그랬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전체가 그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레프 니콜라이비치였다. 대체 나는 왜 그토록 울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그날의 고통을 이렇게 잊지 못하는 걸까? 나는 집에서 흘러나오는 포르테피아노 소리에 이미 익숙해 있었고 더구나 어머니는 포르테피아노를 아주 뛰어나게 연주하시지 않았던가?
내게 그랜드 피아노 소리는 음악 자체의 불가분한 구성 요소로 여겨지고 있던 터였다. 하지만 현악기들의 음색, 특히 실내 앙상블로 연주된 경우는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는 열어놓은 통풍구를 통해 밖에서 흘러들어온 도움을 요청하는 실제 외침이거나 불운에 관한 소식인 양 나를 불안하게 했던 것이다. 당시는 두 사람, 안톤 루빈스테인과 차이콥스키가 사망했던 겨울이었던 것 같다. 이날 연주한 곡은 후자의 유명한 삼중주가 분명하다. 이날 밤은 기억이 없던 나의 유아기와 이후의 어린 시절 사이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날 밤 이후로 나의 기억은 활동하게 되었고 의식은 성인의 경우처럼 더 이상의 커다란 중단이나 단절 없이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자,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어떤 에세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읽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